전라남북도 창성군에는 지난 조국해방전쟁 시기 위대한 수령님께서 계시면서 조국해방전쟁의 조난적 국면을 열어놓으신 창골 혁명사적지가 있습니다. 창성읍의 한쪽 끝에 있는 창골에 자리 잡고 있는 창골 혁명사적지는 온 나라가 준엄한 시련을 겪고 있던 1950년 10월 하순 최고사령부 지휘초가 자리 잡고 있던 것으로서 조국해방전쟁 제3계단 작전을 빛나는 승리로 이끄시기 위해 바치신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창골 지금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지난 조국해방전쟁 시기인 1950년 10월 27일부터 11월 3일까지 최고사령부 지휘소를 종하시고 사업하신 곳입니다. 창성에 오시기 전에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동창에서 5일간 사업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동창에서 창성으로 최고사령부를 옮길 때에 일꾼들은 처음에 유평리에 최고사령부臨時지휘소를 종했댔습니다. 그런데 유평리가 압록강을 끼고 있는 마을입니다. 그래서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우리가 이렇게 압록강 가까이에 와 있게 되면 인민들이 승리에 대한 신심을 잃을 수 있다고 하시면서 창성읍 쪽으로 최고사령부 지휘소를 옮기자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종한 최고사령부 지휘소가 창성읍에 있는 여기 창골에 종하게 됐습니다. 10월 27일 아침에 이곳으로 올라가신 위대한 수령님께서 먼저 지형을 쭉 둘러보셨습니다. 참 묘하게 생겼다고, 최고사령부 위치를 잘 정했다고 만족하셨습니다. 그날부터 11월 3일까지 8일간 사업하셨습니다. 당시에는 어디서나 볼 수 있던 이 수수한 집에 최고사령부 지휘초를 종하시고 조국해방전쟁의 준엄한 난국을 타개해 나가신 위대한 수령님. 당시의 모습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 최고사령부 지휘초는 지난 조국해방전쟁 시기 그 어디에서나 볼 수 있던 수수한 농촌집입니다. 바로 이 소박한 집에서 수령님께서는 밤늦도록 조국해방전쟁의 조난적 국면을 열어나가실 웅대한 구상을 무르익히시고 탁월한 전략과 전술로 인민군대 강화 발전을 위한 강령적인 과업들을 밝혀주셨습니다. 바로 이 방에서 위대한 수령님께서 사업하셨습니다. 1950년 11월 2일부터 3일 2일간에 걸쳐 당중앙위원회 정치위원회를 이루시고 반공격 준비를 잘하며 인민군대 내 균후를 강화할 때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회의에서 인민군대 안에 있던 문화부를 정치부로 개편하는 사업을 적극 추진시킬 데 대해서 가르쳐 주셨고 최고사령부 명령 지시를 무조건 신속히 집행하는 기풍을 세울 때 대한 문제와 인민군 군인들 속에서 군중균을 잘 지킬 때 대한 문제, 또 지방 당 조직들의 역할을 높일 때 대한 문제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회의가 새로운 반공격으로 넘어가면서 열린 초정치위원회로서 반공격 준비에서 중요한 우위를 가집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여기 수수한 집에서 전선 서부에서의 강력한 반타격전과 전선 동부에서의 완강한 방어, 적후 이전선 사업을 보다 적극하도록 하게 한 사업도 현명하게 이끌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전쟁에서 주체를 철저히 세우도록 이끌어 주심으로 해서 이 시기 구송지구 방어와 신호주지구 방어, 벽동지구 방어, 장도 초산 전투가 성과적으로 끝났습니다. 한편 전선 동부에서 완강한 방어를 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몸소 한북도당위원회에 전보 지시를 보내시어서 황초령 방어 전투를 비롯한 홈준학 산악 지형에 의관 완강한 방어를 하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 집에 계시면서 당시 창성중학교에서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 군관 장령회의도 지도하셨습니다. 바로 이 회의에서 전쟁 승리의 결정적 요인도 우리 수령님께서 새롭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수령님께서는 전쟁에서 승리하자면 현대적인 무기나 전투기술 기재도 중요하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그 무기를 다루는 군인들의 정치 도덕적 우월성에 있다고 명철하게 밝혀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최고사령부 군관 장령회의가 전쟁이 일어나서 최고사령부 군관 장령 300여 명이 참가한 정말 처음으로 열린 회의였습니다. 수수한 농가에서 보통 책상을 마주하시고 니들을 소산나길의 운명에 몰아넣을 조국해방전쟁의 제3계단 작전을 지휘하신 위대한 수령님.
이 집에는 우리 수령님의 숭고한 인민적 풍모를 보여주는 이야기도 수많이 깃들어 있습니다. 너무나 수수한 노전을 깐 방에서 인민들이 먹는 잡곡밥도 달게 드시며 저국 해방전쟁의 제3계단 작전을 승리로 이끄신 위대한 수령님. 가마와 화로, 물떡, 찬장을 비롯해서 당시 우리 수령님께서 사용하신 부엌 세간들에는 한없이 교모하신 그이의 인민적 채취가 그대로 어려 있습니다. 여기 창골에 올라오신 첫날인 10월 27일 저녁 식사를 이 부엌에서 한창 짓고 있을 때에 위대한 수령님께서 몸소 부엌에 내려서시어서 가운데 가마 뚜껑을 열어보셨습니다. 한 공기 대나마나한 흰 쌀밥이 끓고 있는 것을 보시고 우리 수령님께서는 이고장 인민들이 다 잡곡밥을 먹고 있는데 나 혼자 흰쌀밥을 먹었어야 되겠는가 하시면서 저 망을 가리키시며 이 망에다 강냉이를 갈아서 잡곡밥을 지으라고 뜨겁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시간이 저녁 8시 반이 훨씬 지난 때이지만 너무 간곡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때 다시 강냉이를 탁해서 잡곡밥을 지어두르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이렇게 자신께서는 잡곡밥을 두시면서도 우리 창성인민들을 위해서는 인민군 수송대를 몸소 파견하시어서 수십 톤의 흰쌀을 날라다가 나눠주시는 뜨거운 운종도 베풀어 주셨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여기 창골에서 사업하실 때에 남기신 일화들도 정말 가슴 뜨겁습니다. 운산지구 포위 작전을 지도하시고 돌아오신 10월 28일 저녁이었습니다. 그때 여기 창골 농민의 집 마당가로 수달린이 보낸 최신형 방탄차 5대가 도착했습니다. 정말 당시로서는 보기 드문 고급 승용차였는데 너무도 기뻐서 우리 일꾼들이 오보이 수령님께 이 승용차를 꼭 이용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지금 전선에서 인민군 군인들과 인민들이 다 피를 흘리면서 싸우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화려한 승용차를 타고 다니겠는가 하시면서 동무들이 소원이 정 그렇다면 전쟁이 끝난 다음에 동무들과 다 같이 타자고 뜨겁게 말씀하시면서 전쟁이 3년 기간에는 이 승용차를 단 한 번도 이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여기서 사업하실 때에 주보중이 보낸 운전수와 책임 부관이 찾아왔습니다. 우리 수령님께서 회고록 8콘 동북항일연군 전우들과 함께 라는 제목 밑에 이 주보중이 편지에 대해서 회고하신 대목이 있지 않습니까?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때에 우리가 일시적인 전략적 후퇴를 꼭 겪을 때에 이 주보중이 편지에서 큰 힘을 얻었다고 회고하셨습니다. 그들이 찾아온 것도 바로 여기입니다. 이 집의 옆에 있는 방공호에도 자신의 신변 안전은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모든 것을 오로지 전쟁의 승리를 위해 바쳐가신 위대한 수령님의 무비의 탐욕과 배짱, 조국과 인민에 대한 무한한 헌신의 세계가 깃들어 있습니다. 우리 수령님을 이 집에 모신 다음에 군안의 인민들이 수령님의 신변 안전을 위해서 이 방공호를 마련해 드렸습니다. 수령님께서 하시면 못 파게 할까봐 밤에만 조금씩 팠기 때문에 얼마 깊지 않습니다. 수령님께서 당중앙위원회 정치위원회를 지도하시는 첫날에 놈들이 폭격기가 새까맣게 날아왔습니다. 너무도 당황해서 일꾼들이 위대한 수령님을 이 방공호에 모시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강철의 담력을 지니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날뛰는 조끼들을 쏴보시면서 보총으로라도 대응 사격을 해서 조끼를 쏴돌 것에 대한 가르침 주시고 다시 방으로 들어가시어서 회의를 계속 지도해 주셨습니다. 후에 판명된 데 의하면 박원용, 리순엽 간첩도당들의 책동이었습니다. 전후에 여기 사족지를 찾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 이 방공호를 다 돌아보시고 전쟁 시기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는 것 같다고 하시면서 지난 적외방 전쟁 시기에 우리 당 안에 기어들었던 박원용, 리순엽 간첩도당들이 최고 사령부를 어째보려고 여기 창고리까지 따라와서 악랄하게 책동했는데 이 자들의 재행을 인민들에게 똑똑히 알려줘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난 6월 13일 여기 창궐혁명 사적지를 다 돌아보신 경리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수수한 이 농민의 집에 오시어서 사업하신 모든 곳이 다 군건설 용도사에서
중요한 사별을 가지는 이런 회의였다고 뜨겁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여기 창골혁명 사족지를 다 와서 보도록 해야 한다고 고두 말씀하셨습니다. 하기에 창골혁명 사족지를 찾으셨던 그날 경례하는 원수님, 이곳에 와보니 모든 것이 새롭게 느껴진다고. 이 수수한 집과 사족물들은 그대로 우리 수령님의 초상화라고 뜨겁게 말씀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주체적 구원건설사와 더불어 위대한 전승사와 더불어 길이 빛날 창골혁명 사족지. 오늘도 뜻깊은 창골혁명 사족지는 오보이 수령님의 전승업적을 후손만대에 빛내주시려는 위대한 장군님과 경의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충정의 세계에 떠받들려 침략자 미대를 서산나길의 운명에 쳐놓으신 우리 수령님 위대한 전승업적을 길이 전해가고 있습니다. 미국과 괴뢰패당의 미사일 방위체계 구축 책동을 절대로 보고만 있지 않을 것이다. 조선평화옹호 전국민족위원회 대변인 다마, 최군 괴뢰패당이 미국의 고고도 요격 미사일 사드를 남조선에 끌어들여 미국 미사일 방위체계에 가담하려 하는 사실이 드러나 내외 강력한 항의와 규탄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원래 미국의 미사일 방위체계에서 핵심 요소로 되고 있는 사드의 남조선 배치 문제는 미국이 이미 전부터 괴뢰들에게 강요해온 것으로서 지금까지 괴뢰패당은 우리와 주변 나라들의 반발을 우려하여 받아들이지 않는 듯이 놀아댔다. 얼마 전 미국 신문 월스트리트 저널이 고고도 요격 미사일 사드를 남조선에 배치하는 방안을 미 국방성이 검토하고 있다고 폭로한 데 대해서도 괴뢰들은 국방부 대변인을 내세워 미국과 협의한 적이 없다느니 뭐니 하면서 황급히 변명하였다. 그런데 남조선 강점 미군 사령관, 미 국방성 미사일 방위국 정책국장 등 미 군부의 우두머리들까지 사드의 남조선 배치를 검토하고 있으며 남조선 당국이 사드와 관련한 정보를 요구하였다는 사실을 공개하자 괴뢰패당은 어쩔 수 없이 그러한 사실들을 시인하면서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이려는 속심을 그대로 드러냈다. 남조선 언론들과 각계층은 괴뢰패당이 겉으로는 미국의 사드 배비와 미사일 방위 체계가 아담해 부정적 태도를 취하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그 추진을 적극 획책하고 있는 데 대해 격분을 금치 못하며 우려와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중국을 비롯한 주변 나라들은 괴뢰 당국이 사드를 남조선에 배치할 경우 쌍방 관계를 희생시키게 될 것이며 상상밖의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사드의 남조선 배비와 괴뢰들의 미국 미사일 방위 체계 가담 책동은 우리 공화국에 대한 핵 선제 공격을 노린 위험천만한 군사적 도발이며 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 지역의 핵 재난을 몰아오는 용납 못할 극악한 범죄 행위이다. 지금 괴뢰패당은 미사일 방어 체계의 자체 개발이니 미군 기지 배치는 저들과 무관하다느니 뭐니하고 떠들고 있지만 그것은 한갓 기만에 불과하다. 괴뢰들의 미사일 방어 체계 자체 개발이라는 것이 미국의 미사일 방위 체계의 일환이고 그에 따른 것이라는 것은 이미 공개된 비밀이다. 더욱이 미국은 지난 시기 여론의 민감한 반응을 불러일으키는 전략 전술 무기들을 미군 기지에 배치한다고 해놓고는 여론이 가라앉은 다음 괴뢰들에게 넘겨주곤 하였다. 이번에도 사드를 그런 식으로 남조선에 끌어들여 괴뢰들에게 쥐어주려 하고 있다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다. 현실은 미국과 괴뢰패당이 입만 벌리면 북핵 및 미사일 위협을 떠드는 것이 바로 사드와 같은 핵전쟁 장비들을 남조선에 끌어들이고 미사일 방위 체계를 구축하여 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핵전쟁의 불집을 돋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미국의 고고도 요격 미사일 사드의 배비는 남조선의 핵재앙거리를 끌어들이는 것으로 될 뿐이다. 사드가 배비되면 남조선은 미국의 대조선 침략과 대아시아 지배 전략 수행을 위한 핵전초 기지로 전락되어 조선반도와 주변 지역의 군사적 긴장을 극도로 격화시키고 핵전쟁 위험을 더욱 엄중히 조성하는 최대의 핵화약고로 될 것이다.
결국 세계적인 핵전쟁 마당이 되어 핵참화를 입고 녹아날 곳은 남조선이다. 남조선의 각계층은 미국과 괴뢰패당의 사드 배비와 미사일 방위체계 구축 책동을 견결히 반대 배격하며 북침 핵전쟁 책동을 조지파탄시키기 위한 투쟁에 적극 떨쳐 나서야 한다. 유관국들과 세계 평화위원 인민들은 미국과 남조선 괴뢰에 대해 위험천만한 미사일 방위체계 구축 책동을 절대로 허용하지 말아야 하며 규탄의 목소리를 더욱 높여야 할 것이다. 미국은 모든 침략 무력과 핵전쟁 장비들을 거둬가지고 하루빨리 남조선에서 물러가야 한다. 우리는 미국과 괴뢰 호전광들의 사드 배비와 미사일 방위체계 구축 책동을 절대로 보고만 있지 않을 것이며 해곡제력을 더욱 강화하는 것으로 단호히 대처해 나아갈 것이다. 주체 103 2014년 6월 13일 평양. 강인함도 물길 건설자들이 날이 갈수록 성과를 확대하며 힘있게 전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당의 웅대한 대전개족상을 높이 받들고 물길 건설장 이르는 곳마다에서 자랑찬 미훈을 떨쳐가고 있는 평원남도 요단의 일꾼들과 돌격대원들. 지금 이들은 경리하는 원수님의 신년사를 높이 받들고 완공의 그날을 향해 혁신의 불바람을 세차게 일으켜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요단은 물길 공사장 쪽으로 좁지 않은 구간의 물길 굴과 용굴, 계곡, 물다리도 건설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송충군대대, 뚝천시대대, 평흥무대대는 자기 맡은 물길을 완성하기 위한 마감 전투에 들어갔고, 평성시대대는 명굴 공사를 며칠 내로 끝낼 높은 목표를 내걸고 돌격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걸제 채취를 맡은 안주시대대와 해창군대대 돌격대원들은 쌓아놓은 곳에 청포탄을 생산 보장하는 심정으로 전투를 벌이고 있고, 수송을 맡은 자동차 운전사들은 더 많은 물동을 운반하기 위해 달리고 또 달리고 있습니다. 여기는 수양 1굴 봉사 전투장입니다. 지금 여기서는 덕천시 대대와 평원군 대대 돌격대원들이 물길굴 봉사를 힘있게 다그치고 있습니다. 덕천시 대대 돌격대원들은 물길불과 강물길이 이어지게 될 구간을 타고 앉아 콘크리트 타입을 불이 번쩍나게 다그치고 있습니다. 우리 대대는 수백 미터의 물길 공사를 맡아가지고 긴장한 전투를 벌여왔는데, 이제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마감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중으로 노출된 명굴 타입을 끝내면 바다 타입만 해제끼면 됩니다. 여긴 말입니다. 물길굴과 흙물길이 이어지는 구간이기 때문에 공사를 질적으로 잘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설계역에 맞게 혼합배려를 철저히 지키고 다짐 작업을 질적으로 잘하고 있습니다. 경리하는 원수님께서 바라시는 대로 황해남도 자연흐름식 물길을 선군시대 장찬 창조물로 건설할 뜨거운 마음 안고 전면 책임 만년 보증의 구원 없이 서로의 힘과 지혜를 합쳐가며 공사를 힘있게 다그치고 있는 덕천시 대대와 평원군 대대의 돌격대원들입니다. 혁신의 불길은 학현굴 공사 전투장에서 더욱 세차게 타오르고 있습니다. 물길 불을 뚫기 앞서 먼저 작업경인 경사경을 수십 미터나 뚫고 들어가야 하며, 시공해야 할 물길 불은 수백 미터로서 두 개 대대가 수행해야 할 어렵고 방대한 공사지만 단독으로 맡아가지고 힘찬 전투를 벌여 전투력이 강한 대대, 일 잘하는 대대의 위력을 떨쳐온 성천군 대대의 돌격대원들. 차감 길어진 돌격대원들의 기세가 대단하구만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이제 발파 구멍을 마저 뚫고 한 번 발파로 우리가 맡은 이 물길굴의 확장을 끝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달려와서 도갱을 관통하고 확장 차감에 들어온 것은 지난해 1월이었습니다. 1년 반이 되었구만요. 예. 생각하면 지난 시기 새로운 천국마음을 받아들여 하루 전투 계획을 2배로 넘쳐 수행한 그런 기쁨 넘친 날도 있었고, 쏟아지는 속수 속에서 차항기를 잡고 전투를 벌였던 그런 날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차항기 동음을 마지막으로 울리게 되었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막 뜨거워집니다. 그렇습니다. 산중턱의 작업경을 뚫고 물길불을 열어나가야 하는 공사는
처음부터 어려움을 경반하는 힘겨운 전투였습니다. 하지만 김종일 애국주의로 심장을 불태우며 막아서는 난관을 맞받아 나갔고 기술혁신의 불길 높이 합리적인 천공 방법을 받아들여 적지 않은 화공품을 절약하면서 공사 속도를 높여온 이들입니다. 드디어 발파가 진행됩니다. 마지막 발파를 성과대로 진행한 돌격대원들의 흙을마다에 승리자의 기쁨이 넘쳐납니다. 성천군대대는 지난 기간 사회주의 경쟁에서 우승의 자리를 단 한 번도 양보한 적이 없습니다. 이런 동무들이었기에 확장 공사를 2달이나 앞당겨 끝내는 자랑찬 성과를 이뤄갈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어렵게 정의됐던 독행굴진과 확장을 전부 끝낸 우리 돌격대들의 기세는 정말 대단히 높습니다. 이제 남은 과제는 수백 밑방의 보록을 운반하고 확장을 하면서 뒤따라 세웠던 콘크리트 피복 타입 작업인데 한두 달 내로 완전히 끝내겠습니다. 이렇듯 황해남도 물길 건설 평안남도 요단의 일꾼들과 돌격대원들은 경의하는 원수님께서 올해 신년사에서 제시하신 전투적 과업을 높이 받들고 당의준 공사 과제를 제1기대 무조건 수행하기 위해 결사관철의 의지로 심장을 불태우며 혁신의 풀바람을 세차게 일으켜 나가고 있습니다. 세포등판이 끌어번지고 있습니다. 2015년까지 세계적인 축산기지를 기어이 일떠 세우려는 우리 당의 원대한 구상을 현실로 펼쳐가는 전투원들의 심장마다에 기적과 위훈 창조의 불씨를 지펴주며 항일 유격대식 정치 사업이 힘있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당의 정책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결사관철의 정신으로 만장약된 집중포와 연속포와 명중포와의 메아리가 가는 곳마다에 울려 퍼지고 있는 세포지구 축산기지 건설장. 여기 세포등판은 넓은 범위에서 많은 단위들이 놀려줘서 일하다 나니까 군인들을 다 모여놓고 현장 종사하기가 옳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많이 연구해보다가 이동식 방송기지에 현장 종사업 자료함 이걸 가지고 화선식으로 현장 종사업 진행하니까 정말 실효가 컸습니다. 천만 군민의 정신력을 폭발시키기 위한 정치 사업을 화선식으로 벌릴 때 대한 최고사령관 동지의 간곡한 당부를 심장에 새겨하는 인민군대 정치 일꾼들은 주어진 조건에 맥을 놓고 주저앉은 것이 아니라 실정에 맞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머리를 쓰고 약하게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간편하면서도 쓸모있는 이동식 선동기제들을 만들어서 이용하고 있는데 그 시련은 대단히 컸습니다. 우리 현지방송 분견대는 지역별로 단위별로 특색이 있으면서도 실속 있게 벌어지고 있는 현장 정치 사업 모습들을 화면에 담았습니다. 마치도 행군길에서도 전투의 휴식 참에도 서로 묻고 대답하며 사령관 동지의 구상과 의도를 학습하고 조국의 역사와 지리를 배워가던 항일의 투사들의 그 모습을 보는 듯 싶습니다. 군인들에 대한 사상교양을 일상적인 사업으로 때와 장소를 가림없이 생활적으로, 그래서 군인들이 당의 사상을 공기를 들이마시듯이 자기의 뼈와 살처럼 만들고, 바로 이것이 세포지구 축산기지 건설장에서 진행되는 인민군대 정치사업의 기본 특징입니다. 여기는 대외건설지도국 돌격대원들이 건설하는 세포여관입니다. 인민군대의 화선식 정치사업 방법과 본때는 여기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수백 리길을 달려온 그 길로 현장으로 진출한 기동예술 선동대원들. 이들에겐 화려한 무대도 요란한 반주도 필요 없습니다. 몰타를 섬겨주며 이들이 전해주는 평양 소식, 이들이 불러주는 노래는 전투원들의 마음속에 따뜻이 흘러들어 기쁨과 낭만, 힘과 용기를 더해줍니다. 이렇게 건설 현장까지 달려나와서 노래도 불러주고 또 집소식도 전해주고 일선도 도와주니까 정말 힘이 납니다. 세포유관 건설을 하루빨리 끝내야겠다는 결심이 확고해집니다. 오늘 미장계획을 150% 이상 무조건 하겠습니다. 작업의 쉴참에 현장에서 진행하는 사회주의 경쟁 총화도, 잠깐 미장칼을 멈추고 듣는 한 곡의 노래소리도, 인민들의 밥상에서부터 사회주의 만세소리가 울려나오게 하려는 우리 당의 인민사랑의 숭고한 뜻으로 전투원들의 가슴 속에 후덥게 흘러듭니다.
일당대 군인 정신이 세차게 나래치는 여기 저류지 공사장에서도 인민군 군인들의 화선식 정치 사업에 생동한 화폭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여기는 여수로 공사장입니다. 지형상 특성으로 해서 기계수단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여기서는 군인들이 삽과 곡괭이, 맞들이와 마대전으로 공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한 주 일 안으로 수천立방의 토량을 깎아내고 수로를 형성할 아름찬 목표를 세운 이들입니다. 지금은 전투가 시작된 지 닷새째 되는 날의 오후 4시입니다. 현장에서 식사를 하며 맞고 보낸 악전고투의 4일 밤 5일 낮의 흔적이란가 수로의 윤곽은 뚜렷해졌으나 군인들의 육체적 힘도 한계를 넘어선 듯합니다. 그러나 한계를 모르는 사상의 힘이 위력을 떨치는 참신한 경제선동이 벌어집니다. 목마른 사람에게 어디 가면 물을 마실 수 있다고 알려주듯이 군인들이 알고 싶어 하는 것, 듣고 싶어 하는 것을 격식이 없이 귀에 쏙쏙 들어가게 알려주는 선동대원들. 마치도 퀴전을 스치는 총성을 짓누르며 간삼봉 꼬란에 미아리 치던 항일의 여투사들의 아리랑 노랫소리가 오늘 여기 여수로 전투장에 그대로 울려 퍼지는 듯 싶습니다. 그들의 목소리에 열정이 더해질수록 군인들의 발걸음도 더 빨라집니다. 원신의 결심은 우리의 실천! 우리 모두 자본주의가 흉내낼 수도 가질 수도 없는 사회주의 부경화의 별세상을 이 지구에 하루빨리 일도서게 한 오늘의 투쟁에서 불굴의 개척 정신을 더 높이 발휘하여 세포지구 축산기지 건설 수 승리의 북소리를 더 높이 하려 나갑시다! 알았습니다! 정말 쌓였던 피로가 싹 나가고 언론의 힘이 부쩍부쩍 섰습니다. 이기세로 제거 상한 정치에서 봤은 대로 조리공사를 무조건 제기대 끝내겠습니다. 정말 힘이 납니다. 오늘 계획 1%는 문제없습니다. 군인들의 사상이 발동됐습니다. 그 사상의 위력은 저류지 건설장 가는 곳마다의 상상을 초월하는 미훈의 자옥들을 새겨갑니다. 그 위력은 오늘도 참으로 놀라운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존경하는 최고사령관님께서는 사상전선이 천만 군민이 일도선 것만큼 혁명이 이렇게 만만치 않았습니까? 정말 이 잡초만 무성하던 이 불모의 땅을 천지기복시키는 여기 세포지구 축산기지 건설장이야말로 대중의 정신력을 화산처럼 폭발시켜야 할 사상전선의 활무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 세포지구 축산기지 건설장에 대한 서재를 가지고 전 부대적인 이 소품 경연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당선된, 말하자면 내용도 좋고 형상도 잘된 이런 정목들을 가지고 나와서 도요토들 앞에서 공연도 하고 일도 같이 하니까 얼마나 군인들이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저 실적이 쑥쑥 올라갑니다. 정말 당에서 중시하는 대상들의 선전선동 역량과 기재를 집중시켜서 집중포와 연석포와 명중포화를 누리더라고 하신 경리하는 최고사령관의 가르치심이 얼마나 명철하고 정당한 것을 오늘 다시금 절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상의 힘은 한계가 없습니다. 그 위력은 무한대입니다. 그 사상 폭탄에 항정책이라는 불꽃을 튕겨주는 화선식 경제선동의 북소리 세포등판에 더 높이 울려갑니다. 높아가는 그 북소리와 더불어 세포등판이 변해갑니다. 세계적인 축산기지의 면모를 갖춰갑니다.
조국은 떠나서 못 살품 애희망 꽃펴준 행복의 젖줄기 그대의 품에 손 그대로 따뜻해 난 관도 웃으며 해쳐가리 아 조국은 나의 어머니 조국은 나의 피와 살 영원히 변함없을 나의 삶의 부 그대와 운명을 같이 하니 내모 아껴둘 모습이 또 있으랴 아 조국은 나의 어머니
김매기를 잘하여 정보당 알곡수확고를 결정적으로 높이자. 김매기를 잘하여 정보당 알곡수확고를 결정적으로 높이자. 사회주의 수호전의 전초선을 지켜선 전체 농업근로자들과 지원자들 앞에는 모내기 때 발휘한 거기세 거기백으로 김매기를 잘하여 정보당 알곡수확고를 높여야 할 과업이 나서고 있다. 김매기는 모내기에 못지않게 중요한 영농작업이다. 김을 제때 잡지 못하면 흡수력이 강한 김들이 영양물질을 많이 빨아들이고 빛 조건과 통풍 조건을 나쁘게 할 뿐만 아니라 병해충이 송하여 농작물 생육에 큰 지장을 주게 된다. 농촌경리 부문의 전체 농업 근로자들과 지원자들이여 김매기의 중요성을 깊이 명심하고 당면한 김매기의 한 사람같이 떨쳐나서자. 농사의 주인은 농업 근로자들이다. 농업 부문의 전체 일꾼들과 근로자들은 나라의 쌀떡을 책임진 주인이라는 높은 자각을 안고 보전 상태에 맞게 김매기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고 노력과 농기계들을 집중하여 일정 계획을 어김없이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자치의 힘으로 김매기에 필요한 연결 농기계와 농기구, 대형 농약들을 만들어 사용함으로써 기계 김매기, 손김매기, 살처제와 생물학적 방법에 의한 김잡이를 잘 배합하여야 한다. 김매기에서는 첫째도 둘째도 질보장이다. 물을 얕게 대고 김매기를 해야 김잡이 효과를 높일 수 있다. 기계 김매기를 하면 김을 잡을 뿐 아니라 땅속 산소 공급이 좋아지고 뿌리가 잘 내리며 아지치기도 촉진된다. 기계 김매기 면적을 결정적으로 늘리자. 노원에서는 모사리가 끝난 다음 10일 안으로 애볼 김매기를 해야 하며 10일 간격으로 반드시 4볼 김매기를 해야 한다. 논김매기에서 돌피잡이를 잘해야 한다. 돌피는 벼에 비하여 영양물질 흡수력과 생활력이 강하므로 반드시 뿌리채 뽑아버려야 한다. 강내의 밭에서도 후치질을 포함하여 10일 간격으로 김매기를 4번 내지 5번 진행해야 한다. 김매기의 질을 보장하는 데서 시비시약공들의 역할을 높이며 앞선 김매기 방법들을 적극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 살초제에 의한 김잡이에서는 토양 처리 방법, 생육세기 잎 처리 방법, 일항에만 처리하는 방법 등을 적절히 배합하며 물 깊이, 햇빛, 바람 등 자연 조건들을 충분히 고려함으로써 살초제利用 효과를 높여야 한다. 시비시약공들은 맡은 임무의 중요성을 깊이 자각하고 광농사의 시대에 맞게 모든 일을 철저히 기술적 요구대로 하여야 한다. 협동농장들에서는 지난 시기 그 우월성이 확증된 앞선 김매기 방법을 적극 받아들여야 한다. 전당 전국 전민이 모내기 때처럼 김매기를 힘있게 벌리자. 모든 지원자들은 올해 농사를 농업근로자들과 함께 책임졌다는 입장에서 한일항의 김을 매도 질적으로 하여 모든 논밭을 꽃밭처럼 가꿔야 한다. 연관 부문들에서는 김매기를 비롯한 농작물 비배 관리에 필요한 영농물자들을 최우선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모두 다 농작물 비배 관리를 잘하여 사회주의 농촌 태제 발표 쉰돌시되는 올해의 알곡 태풍을 안아옴으로써 이 땅 위에 사회주의 만세 소리가 더 높이 울려 퍼지게 하자.
구성진 내 노래 못 들었다. 구성진 내 노래 못 들었다. 군수 가살이라 살기가 좋아서 노래하냐. 둥기둥기 둥둥 둥기둥기 둥둥 이 나무 저 나무 찾아서 쌍쌍이 날아든다. 새가 날아든다. 새가 날아든다. 꽃핀 봄날 좋은 때라 노래 부르는 적곡국새. 올해도 풍녀를 부르느나. 올해도 풍녀를 부르느나. 산에 긴 밭에 씨앗을 듬뿍이 뿌려간다. 둥기 둥둥 둥기 둥둥 여기서 저기서 뻑뻑 쌍쌍이 날아든다. 군수 강살이라 살기가 좋아서 노래하냐. 둥기둥기 둥둥 둥기둥기 둥둥 여기서 저기서 뻑뻑 쌍쌍이 날아든다. 장군님께서는 저국의 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순간의 휴식도 없이 현지지도 강행군길을 끝없이 이어가시며 온 나라에 새로운 혁명적 대거조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게 하시었다. 이 나라 인민이 순환의 그 세월 빼앗긴 너를 그려안고 몸부림치기를 그 얼마였으며 제 땅 한떃이 없어 너를 치며 목 놓아 울던 농민들의 눈물 과연 얼마였더냐. 하늘의 피로도 세월의 피로도 가질 수 없었던 이 땅을 찾아주시고 토지개혁 공룡을 발표하시어 농민들에게 땅을 주신 어버이 수령님. 수령님 찾아주신 이 땅을 우리 장군님 사회주의 조선의 땅답게 희한한 규격 포전으로 일신시켜 주셨으니 이 땅이 천지개벽에 받쳐진 불멸의 업적 순환은 우리의 취재길은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가득히 펼쳐진 푸른 들에서 풍기는 구수한 땅 냄새며 벼포기들의 신선한 향취가 피부에 스며들어 더없이 상쾌해지는 마음 안고 달리던 취재차는 덕리기슭에 자리 잡고 있는 통천군 구읍리에 들어섰습니다. 약비마냥 끊임없이 내리는 빗소리와 더불어 규격포전마다에서 벼이삭 자라는 소리 우줄우줄 들리는 듯 싶은 농장벌을 흐뭇하게 바라보던 우리는 먼저 혁명사조 표식비 앞에서 농장 일꾼들을 만났습니다. 위대한 장님께서 여기 통천군 구협동 농장을 현지 지도하신 날은 토지종리 육사적 소련이 내려진 그때로부터 꼭 1년 만인 1999년 5월 4일이 아니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경리하는 장군님께서 오셨던 그날은 유달리 화창한 날씨였습니다. 원래 이곳은 온 나라에 소문난 금강내기 바람으로 1년 내내 바람 불지 않는 날보다 바람 부는 날이 더 많은 것으로 해서 우리 장군님께서 오시기 전날인 그해 5월 3일까지만 해도 오늘과 같이 이렇게 세찬 바람이 불고 날씨는 몹시 흐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5월 4일 새벽부터 음산하던 날씨는 한데간데 없어지고 바람 하나 구름 한 점 없이 맑게 개이는 신기한 자연현상이 펼쳐지게 되었을 때 바로 우리 장군님께서 우리 구읍농장 포전에 찾아오시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날씨를 목격한 이곳 사람들은 수세기를 두고 내려오면서도 엄두도 내지 못하였던 강원 땅에 단 한 번의 토지 정리로 천지개벽의 세력사를 펼쳐주신 우리 장군님의 비상한 전기력과 그 위대한 인품에 심술 많던 금강내기 바람도 머리를 숙였다는 전설 같은 이야기도 전해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날 경리하는 장군님께서는 바로 이곳에 나오셔서 농가리와 썰어치라는 트랙터의 작은 모습을 보아주셨습니다. 새로 정리된 기억포전에서 종횡무진하며 달리는 트랙터의 작은 모습을 보아주셨던 경리하는 장군님께서는 아주 볼만하다고 대단히 만족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강원 땅에 이렇게 천지겹이 일어나고 풍리한 대지에서 기회로 농사 지으며 잘 살아보려던 우리 농민들의 세계적 숙망이 실현되었다고 앞으로 농촌기여에 계속 큰 힘을 넣어 어버이 수령님께서 농촌 태제서 박신 대로 농촌 격리 종합적 기여를 실현해서 수령님의 원대한 농촌 건설 구상을 실현하자고 뜨겁게 말씀하셨습니다. 반만년 민족사에 처음 있는 거창한 토지 정리를 시작할 그 무렵에 벌써 희한하게 펼쳐진 규격화된 포전에서 기계로 농사짓는 농민들의 모습 그려보시며 뜨락떠르를 보내주시겠다고 하신 약속 지키시어 여러 가지 뜨락떠르를 보내주신 우리 장군님. 사랑의 뜨락떠르를 보내주실 때 그 작은 모습도 보아주시겠다고 하신 그 말씀 잊지 않으시고 이곳을 찾아오신 어버이 장군님. 그 일을 우러르는 신명수동지는 한평생 포존길을 걷고 걸으시며 농사 문제를 의논해 주시고 농민들이 기계로 농사짓도록 그처럼 노고를 바치시던 오버이 수령님의 숭고한 영상을 배우는 것만 같아 눈곱이 젖어들었습니다. 우리 장군님께서 통천군 구협동 농장을 다녀가신 그날로부터 얼마 후인 1999년 5월 30일 그이께서 안변군 사평협동 농장을 현지 지도하신 바로 그날 사평 땅에도 기이한 자연 현상이 펼쳐졌다는 얘기를 들은 우리는 흥분된 심정을 안고 그것으로 향했습니다. 그날 아침에는 이른 새벽 우리 농장원들이 멋뜨기와 모내기를 한창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저 산봉우리에 붉은 태양이 높이 솟아오르면서 여느 때 없이 대지를 붉게 장식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리한 장군님께서 그 시각에 우리 농장 기계화 포전을 현지 지도하신다는 소식이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시각에 때를 같이하여 저 남천강 상공으로부터 잿빛 갈매기 수십 마리가 날아와 이리한 장군님께서 현지 지도하시는
상공에서 계속 맴도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네. 원래 갈매기라는 것은 바다에서 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원래 갈매기라는 건 바다에서 사는 게 기본입니다. 근데 여기 이제 온다 해도 거기서 비 오는 날이나 혹한 거저 한두 마리가 날아와서 그렇게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날은 빨개 개인 날입니다. 근데 수십 마리 갈매기가 그 장군님 현지도하는 그 상공에 계속 맴도는 게 아니겠습니까? 갈매기가 그때만 오고는 아직 현재까지 10년 세월이 지났지만 아직 단 한 마리도 현재까지 날아온 게 없습니다. 그 마리수를 좀 세어봤습니까? 예, 우리 농장원들이 너무 희한해서 저저마다 샘새기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다 샘새기를 해보니까 53마리였습니다. 네. 5월 30일과 53마리. 정말 신통하구만요. 이대한 장군님께서는 이제 여기에서 이제 트랙터의 작업 모습을 보시면서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생산하게 될 대형 트랙터들이 그 생산 방도를 이제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시고 또 논에서 하는 트랙터로 밭에서 작업하는 트랙터를 갈라서 이렇게 만들어 줄 때 대한 말씀도 계셨습니다. 그날 이대한 장군님께서는 현대적인 트랙터와 농기계들을 농촌에 많이 보내주어 농촌격리 종합적 기계화를 실현해서 우리 농민들을 어렵고 힘든 데서 영원히 해방시켜 주시려던 우리 수령님의 원대한 구상을 하루빨리 실현하자고 절절하게 간곡하게 당부하셨습니다. 이 땅에 어버이 수령님의 유언을 꽃피우시기 위해 불면불의의 로고와 심려를 다 바쳐 가시는 절세의 위인의 애국 혼신의 숭고한 모습을 눈물겹게 우러르는 신명수 동무의 눈앞에는 종합적 기계화가 실현된 우리나라 농촌의 현실이 펼쳐지는 것만 같아 가슴 벅차올랐습니다. 이 땅이 대규모의 규격 포전으로 전지개벽되었는데 앞으로 더 많은 트랙터를 많이 생산해서 농촌에 보내주자고 거듭 말씀하시며 트랙터의 형태와 마력수, 기관과 예비 부속품 문제, 다이아의 수명과 연결